네, 앞에 보도 보신 것처럼요.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이 총리 방문에 대해서 일본의 기대도 크다고 하는데 한일 양국 관계가 회복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이것도 관심을 모으고 있고요. 정치부 신동규 기자와 뉴스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규 기자. 나루히토 일본왕 5월 달에 일본왕 됐잖아요. 그때 즉위식을 했던 게 아닌가 보죠? 말씀하신 것처럼 나루히토 일왕은 지난 5월에 아버지 아키히토 일왕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예. 하지만 외부 축하사절을 불러서 공식적인 행사를 준비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한 만큼 이번 달 그러니까 10월 22일을 공식 즉위식으로 결정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다음 주 화요일이에요. 예. 1990년에 아키히토 일왕 즉위식 때는 그 전임자인 히로히토 일왕이 사망하면서 물려받았기 때문에 다소 엄숙한 분위기였다면 이번엔 생전에 물려받은 만큼 마음껏 축하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저도 90년 일왕 즉위할 때 그 장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누가 참석하는지도 이제 관심인데요.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유럽 쪽 누가 온대요? 일단 같은 입헌군주국인 영국에서는 찰스 왕세자가 오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예. 미국에서는 애초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참석할 걸로 알려졌었는데 대신 일레인 차오 교통부 장관이 참석합니다. 장관급이 오는군요, 미국은. 예, 그렇습니다. 네, 아베 총리가 상당히 서운해할 것 같은데요. 일단 그런 시각도 좀 일부 있고요. 그 부분은 좀 더 추가로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네. 펜스 부통령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서 지금 한창 논란이 일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 의혹에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예. 또 중국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오른팔로 불리고 있는 왕치산 국가부주석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국에도 잘 알려진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참석합니다. 네. 그러니까 세계 각국의 넘버원은 아닐지라도 권력 서열 2위에서 3위권의 인사들이 참석하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정상급이 가는 건 아닌가 보죠, 보통? 일부 있기도 하고 어쨌든 이 권력 서열 상위권의 중량급 네. 인사들이 참석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이번에 아베 총리하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제 회담을 할 것 같은데 일본 언론의 보도를 보면 말이죠. 이 총리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네, 일단 아베 신조 총리와 이낙연 총리가 15분 정도 회담을 할 걸로 보이는데요. 예. 이낙연 총리가 지일파로 꼽힌다는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만큼 일본 정계뿐만 아니라 재계에도 인맥이 넓은데요. 총리실 관계자들 말을 들어보면 기회가 있을 때 통역 없이 일본의 유력 인사들을 혼자 만날 정도로 이낙연 총리의 일본어가 상당히 능통하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실제로 1990년 아키히토 일왕 즉위식 때는 신문사의 특파원으로 있으면서 전임 아키히토 일왕 즉위식을 직접 보도하기도 했었고요. 그때 도쿄 특파원이었군요. 네, 4년 정도 재임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한일 경색 국면에서도 이 총리가 아베 총리 측과 연락을 취하면서 해법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일본 입장에서 이 총리는 일본을 이해하고 말이 통하는 상대라고 평가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말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참석 가능성도 지금 나오고 그랬었는데 결국 총리로 이제 최종이 확정이 된 건데 한일 관계가 여전히 잘 안 풀리고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을까요? 일단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식민 통치 같은 한국과 일본의 역사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 대통령이 일왕 즉위식에 참석할 가능성은 처음부터 좀 희박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 다시 말해서 문 대통령이 참석한다는 건 일본으로부터 획기적인 선물이 있어야 한다는 건데 일본의 정치적 상황이 현재 그렇지 못합니다. 네. 전문가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일 양국 간의 이제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서 실질적인 어떤 합의에 도달했다라는 걸 전제로 된다면 대대적으로 보도를 해도 한일 양국에 부담이 되지 않는데 구체적인 성과가 없었다고 그러면 일본이나 한국이나 둘 다 부담이 되거든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등 일부에서 문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 일본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거라고 하긴 했지만 뚜렷한 결과물이 없으면 문 대통령 입장에서 도대체 왜 갔느냐 이런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네. 전임 아키히토 일왕은 한일 갈등의 중재 역할을 일정 부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최근에 한일 문제에 대한 나루히토 일왕의 입장 나온 적이 있어요? 일단 나루히토 일왕의 공식 메시지로 볼 만한 게 지난 5월에 내부 즉위식 때 있었는데요. 네. 전임 아키히토 일왕과 마찬가지로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평화헌법 정신을 계승한 걸로 평가는 받지만 한일 관계를 콕 집어서 언급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 일왕이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는 건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일본에서는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종종 일왕이 직접 과거 전쟁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 일본에서는 일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위헌적 시각이라고 해서 반감을 갖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한일 양국의 시각차가 정말 큰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번 이낙연 총리의 참석이 한일 양국 갈등 해소에 중요한 계기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뉴스 추적 신동규 기자였습니다.